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지리산 골짜기를 막아서 댐을 만드는 이른바 지리산 댐 문제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불을 지핀 건 경상남도입니다. 지리산 자락을 끼고 있는 전라북도 당연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지요. 지리산 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JTB 시사진단 오늘은 지리산댐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남원이 지역구십니다. 전라북도의회 강용구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리산을 주변으로 이 환경 활동을 하시고 있는 단체죠. 지리산 생명연대의 이선진 생태보전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논란거리였던 지리산댐 건설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논란은 경상남도가 식수용으로 지리산댐을 다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게 발단이 됐다. 이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고 경상남도는 정부의 댐 건설 희망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남도가 희망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가 파장이 일자 원론적 입장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남원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데다 농작물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다시 불거진 지리산댐 논란, 그 쟁점을 짚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한 짤막한 화면 보셨는데요. 보신 김에 한 가지 좀 더 보시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리산댐인데요. 지리산댐의 그 규모와 위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픽을 좀 먼저 봤으면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은 남원시, 오른쪽은 함양군, 지리산 자락입니다. 실상사와 그리고 용유담이 근처에 있지요. 댐이 만들어지면 저렇게 수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거 지금 댐 규모를 말하는 건데요. 너비가 800m가 넘고요. 높이가 141m. 이 정도 규모로 이 댐이 건설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식수용으로 다목적 댐으로 건설됐을 때 이제 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한 1억 7천만 톤의 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그 그래픽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저게 이제 그 다목적 댐, 그러니까 뭐 식수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규모로 용도로 했을 때를 상정을 한 거고, 지금 정부에서는 다목적 댐이 아니고 홍수 조절용 댐으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지요? 네, 이게 용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식수 전용 댐을 했다가 또 홍수 조절 댐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다목적 댐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홍수 조절 댐이라고 했을 때 또 반발이 있잖아요. 그럼 또 입장을 또 바꿔요. 벌써 이 입장을 바꾼 게 벌써 한 5번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송나라 때 그 원숭이들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 아침에 3개, 오후에 4개.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부의 최종 목적은 어떤 형태로든지 댐을 짓는다에 있는 거고, 그것이 식수 전용 댐이든 홍수 전용 댐이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수 조절용 댐이다 하더라도 그 일부만 용수만 공급하면은 또 발전하잖아요. 그럼 다목적 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댐이 식수 전용 댐이냐 홍수 조절용 댐이냐 다목적 댐이냐, 이것은 조삼모사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의 계획에는 이 홍수 조절용 댐으로 잡혀 있는데, 교수님 말씀은
이게 어떤 용도로 잡히건 간에 그건 의미가 없다.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그림에서도 그 수몰 지역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다목적댐을 건설하게 될 경우에 수몰 지역이 이제 전라도 남원에 어디까지 이게 잠기게 되는지 강원이 좀 그 짐작할 수 있습니까? 남원 그 도계에서 예. 한 3.5km 지점이 그 시작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경상남도 부근이고 예. 남원 지역에서는 수몰 지역보다도 그걸로 인한 인근 지역의 어떤 서리, 안개일수, 예. 뭐 기후 변화 예. 뭐 이런 걸 지금 우려하는 거죠. 예. 남원에서 수몰되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네, 다만 그로 인한 그렇습니다.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네, 점을 우려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실상사도 그림에 나왔던데 실상사가 수몰되는 건 아니죠? 예, 그 그렇습니다. 인근까지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예, 실상사에서는 제가 알기로 5km 떨어진 거리에 5km 정도.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댐 면적이 원체 넓기 때문에 그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그 피해가 발생될 요지가 굉장히 있다는 어떤 그 연구도 있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이게 댐이 건설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점들을 짚어보긴 할 텐데요. 이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 댐이 건설되게 되면 제목만 좀 열거해주시는 선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리산이라는 큰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계요? 네,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개일수 증가와 같은 기상 변화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지금 댐 계획이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면서 그 주민들의 생활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만들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예. 네, 그 부분이 있겠고 또 요즘 들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는 경남도에서 지금 댐 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전북도의 입장이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 그 경남도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 네, 어떤 그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예. 절차가 아닌가 하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생태계 말씀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는 지역 간 또 주민들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게 빚어질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그 불거진 게 이제 경상남도가 무슨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불거졌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강용구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길래 이게 지금 다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까? 네, 경상남도가 최근 9월 8일자 예. 발표한 그 식수 1급수 공급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서 보면 최근 낙동강 녹조 현상 등과 관련해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낙동강 물 대신에 댐으로 식수원을 바꾸겠다는 게 큰 틀이고요. 여기에서 그 추진 계획을 보면 총 2단계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등 4개 시군 170만 명에게 1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합천 조정지 댐을 활용하고 중소규모의 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2단계인데요. 여기에 이제 문정댐, 일명 이제 지리산 댐을 건설 등을 통해서 여유 수량을 부산, 울산에도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상남도의 계획으로 보면 지금 이제 거의 많은 물들을 낙동강에서 취수해서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댐으로 전환해서 좀 맑은 물을 먹어보겠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단계에 걸친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 계획은 크고 작은 댐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1단계를 해보고 2단계로는 지리산 댐을 막아서 부족한 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부산, 울산 지역까지 공급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경상남도가 이 지리산 댐을 건설해서 이 물을 어떤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식수로 한번 활용해 보겠다. 이런 이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공학적으로 지리산 댐의 어떤 설계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그 국토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PM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뭔가 하니까 기상 조건이 PMP요. PMP 예. 기상 조건이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 예. 발생 가능한 홍수량이 강수량이거든요. 비의 예. 양이라는 뜻이죠. 예, 예, 예. 보통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1000년 빈도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홍수량이 됩니다. 1000년에 몇 번이나 그런 게 오느냐 그런 뜻이죠. 한 번, 예. 1000년에 한 번 오는 예. 정도.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1PMP입니까 그게? 아니요, PMP가 예. 기상학적으로 가장 최악일 때 예. 발생 가능한 비의 양이 예. 이제 PMP인데 예. 이것이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1000년에 한 번, 예. 또는 10,000년에 한 번 정도 예. 오는 비에 해당됩니다. 예, 예, 예. 그 최근에 국토부가 이 댐 건설 계획을 하면서 이 PMP 양을 무려 44%나 올려버렸습니다. 예.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PMP가 100이었다 그러면은 예. 이게 140, 150으로 올려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더 위험해져 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PMP라든지 각종 수문 자료를 만드는데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논란이 될 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과도한 어떤 홍수량을 방어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예. 얘기하면은 댐 당사자들은 그러면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 그런 홍수가 발생해도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댐을 짓는다든지 홍수를 예방할 때는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환경성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고, 예. 그리고 공학적으로 그것이 딱 대안이 그 하나뿐이냐 이런 어떤 다양한 홍수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일단 홍수량이 당초 이만큼 발생한다, 1000년에 한 번 이만큼 발생한다고 했는 것을 1.5배 가까이 키워버렸죠. 예, 예. 그러면 다 홍수 피해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1000년 이상 빈도. 예. 거기다가 대안은 댐 하나뿐이다. 예.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글쎄요,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발생 가능성을 높여놓으면 만반의 준비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옛날에는 그 1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디게끔 만들었는데 예. 이게 1000년, 이제 200년이 됐다가 이제 1000년 넘어가거든요. 예. 이렇게 갈 때마다 대응하기 위한 그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대안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은 홍수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인명 피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홍수가 아주 큰 홍수가 났다. 예. 예를 들어서 PMP 같으면은 1000년 같으면은 우리 자손들이 한 열 몇 대가 내려가더라도 예.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홍수거든요. 예. 그런 홍수까지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예. 근본적인 어떤 예.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한 10대, 20대 밑에 세대도 안전한 어떤 국토를 만들 것 같으면은 예. 저지대는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예. 산에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예. 그런 홍수에 대응하려 그러면은 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그런 예, 뜻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낭비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홍수에 대비해서 이 댐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셨고요. 지금은 이제 홍수 조절용 댐을 가정했을 경우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경상남도는 지금 이걸 식수로 이제 사용을 해보겠다, 장기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낙동강물이 자꾸 이제 오염이 되고 경상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 깨끗한 지리산물을 먹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발상 자체를 글쎄요, 나무라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선진 팀장님? 네, 일단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홍수 조절용 댐도 어쨌든 대규모 토목 사업이라는 예. 점, 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이제 더해서 경상남도는 지금 홍수 조절용 댐으로 계획되어 있는 예. 걸 식수용 댐으로 전환하겠다, 그렇죠. 변경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용이 가능한 낙동강을 버리고 굳이 예. 대규모 댐을 건설해서 식수원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예. 않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경남도의 홍준표 도지사께서 직접 관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 경남도가 오랫동안 가져온 낙동강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이게 마치 그 경남도에서 해결해 주는 것처럼 예. 네, 보이기 위해서 예. 오히려 그런 시민들이 갖고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밖에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네. 불안감을 자극해서 뭔가를 좀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측면이 있다냐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낙동강 댐이 그 어쨌든 이제 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염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취약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미리 대비해 두려는 그런 뭐랄까요? 대비책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못 해줄 그런 측면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네, 그 보십니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4대강을 하면서 예. 특히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수량도 풍부히 하고 수질도 개선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4대강 사업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당시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마 당대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4대강을 찬성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이제 와가지고 낙동강에 녹조가 피고 하니까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당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예.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리산 댐이라든지 산청에 또 댐들을 25개 짓겠다 하는데 이거 전에 그러면 낙동강물을 지금 옛날처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따라서 무슨 얘기가 하니까 낙동강은 지금 계속 더러워질 거거든요. 예. 이 물에 대해서 이제 나는 모르겠다. 뭐 다른 사람이 부산이 잘 모르겠고 그 경상남도민만 깨끗한 물을 주겠다. 결국은 낙동강을 포기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데도 경상남도가 힘을 쏟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낙동강은 저기 강원도, 예. 경상북도, 대구, 예. 그다음에 경남, 부산 많은 지자체가 관련돼 있고 그리고 또 환경부, 국토부가 관여되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에서 예산을 달라 그러면은 경상남도의 의지로 가지고 낙동강 그 예산을 딸 수가 없거든요. 예. 이와 같은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컨소시엄을 만들자라든지 협의체를 만들라든지 예.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면서 예. 댐 건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건 하나도 없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4대강 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낙동강은 그 여러 가지 그 오염 문제가 발생하니까 손쉽게 지리산에 댐을 지어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교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상남도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이 문제가 이제 국정감사에서까지도 아마 이게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어떤 그 내용이 거론됐는지 또 경상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경상도 지역에서 방송됐던 방송 뉴스 짧은 한 대목 보시고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를 낙동강에서 댐으로 바꾸겠다. 경남도가 갑작스레 내놓은 식수 정책에 대한 질의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상 밖의 답변을 던졌습니다. 다목적 댐입니까?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 이 문정댐도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희망을 해오면은 저희들이 경남이 희망하면은 장관님이 승인해 주실 거네요. 그렇습니다. 홍수 조절용이라던 국토부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애초에 다목적 댐을 원했던 국토부의 의지를 꺾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경남도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쨌든 국토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경남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관련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경남도가 갑작스럽게 재개하면서 시작된 댐 식수 정책에 장관의 지지성 발언까지 보태지면서 공방이 어떻게 흐를지 주목됩니다. 잠깐 그 영남 지역의
그 뉴스를 좀 경남 지역의 뉴스를 좀 보셨는데요. 보면은 그 국정감사에서 경상남도가 신청을 해오면 희망을 하면은 국토부가 좀 그 들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발언을 한 게 나오고요. 물론 나중에 이건 국토부가 또 입장을 좀 번복을 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오락가락한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상당히 좀 반기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강영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찌됐건 국정감사에서까지 저렇게 다뤄진 건데 국토부 입장이 상당히 좀 뭐라고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국감장에서 아마 저 회의석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준 것 같아요. 예. 뭐 승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뒤에 다시 발표한 내용은 아마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답변을 경상남도에서는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예.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또 9월달에 그렇게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이 식수 전환 정책의 세부 내용이랄지 예. 구체적인 이런 추직 계획이 사실 전혀 전무합니다. 예, 그 예. 발표 내용이 보면 좀 졸속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해당 지자체와 이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반발이 그래서 지금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남도도 이미 정부에서 그 다목적 댐은 실효성이 없다고 반려된 사항입니다. 예. 그거는 명확히 증빙이 돼 있는 그런 내용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 경상도민에게 이렇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라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박창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4대강 사업으로 악화된 낙동강 수질 개선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경상남도에서는 어쨌든 그 정부에게 다목적 댐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지금 전달한 상태지요. 그렇죠. 예. 근데 이미 그거는 과거에 승산이 없는 것으로 타당성 그 검토에서도 예.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추진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 예. 오히려 지사의 어떤 치적쌓기의 행정력이지 않느냐. 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의 해석일 수 있고 혹시 이게 나중에 또 정부가 입장을 획 바꿔서 또 뭔가 좀 일이 좀 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런 걱정은 지금 이제 댐 그 희망 신청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부 그 10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댐을 갖다 사전 신청제로 이렇게 바꿨는데 댐 희망지 신청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랄지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경상남도 자체 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고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도 반발이 지금 그만큼 많이 심화되고 있고 뭐 종교단체랄지 시민단체 또 NGO 단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붕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이 결정 여부가 지자체에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전달하기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를 좀 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경상남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현재 각종 물을 취수해가지고 뭐 부산에 보내는 것 문제가 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리산 자체에다가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후세에 정말 좋은 자연환경을 다시 물려줄 일 그런 일을 찾지 다시 개발을 해서 그 주변을 오염시켜가면서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주면서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내적 갈등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우리 이선진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이제 경상도에서는 마치 모두가 다 식수댐을 원하고 또 댐 건설을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댐 건설 예정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몰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고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댐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고요. 또 그 서부 경남
지역에 계시는 이제 낙동강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이제 진상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실제로 지리산댐을 건설한다고 해서 그 경남도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예.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예. 그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구태여 지리산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상남도 지역 내에서도 생태계 파괴 이런 것 때문에 네.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지금 예. 아까 맨 처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그 홍수 조절용 댐이라는 그 뭐 목적도 그렇지만 이 지리산댐 자체가 뭐 홍수 조절 능력도 그렇고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서도 그렇고 그 능력 정도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예. 이미 수십 년간의 예. 어떤 연구를 통해서 예. 드러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좀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상남도 내에서도 그 찬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댐이 건설되는 함양군 내에서도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양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사전에 좀 인터뷰를 좀 한번 요청을 드려봤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듣고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사 때 우리 마천에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만 하면 엉망입니다. 수해가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루사 때 사람이 12명이 죽고 복구비가 1,700몇십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댐을 막자. 생태계 파괴가 된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는 거는 생태계가 난제 보건이 됩니다. 보건이 되고 또 생태계보다는 사람이 살아야지. 우리 지역에는 지금 사람이 우선이지 생태계 우선이 아니다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댐 들어선 지역하고 상관없이 산사태가 났을 뿐입니다. 그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동물을 거쳐서 인명 피해가 났을 뿐인데 마치 그것이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서 사람 인명 피해가 났다는 식으로 거의 보도를 하고 다니거든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은 그 제한된 그 교단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무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농사 지어본들 이제 뭐 섭하고 이래 가지고 농사도 잘 안 될 것이고요. 다 들었는데 뭐 들으신 것처럼 그 댐이 건설되는 마천면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갈래가 있고요. 찬성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수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해가 아니고 이게 산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홍수 문제로 변질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장원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지금 최근에 댐 희망지 신청제 가이드라인 국토부가 만들어낸 자료인데 이 자료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국토부가 지금 댐 정책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국토교통부가 새로 만든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지역에서 댐을 희망하거나 신청하면 그것을 정부가 검토해 준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니까 옛날에는 다목적 댐은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또 사회일각에서 많은 반대가 있으니까 국토부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지자체장들이 댐 신청을 하게 되면은 희망지죠. 그러면 국토부가 검토를 해서 해결하겠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은 이제 지자체가 풀어라. 다시 해서 경상남도의 갈등은 경상남도지사가 풀어라. 다시 해서 국토부는 슬쩍 한 발 빼는 척 하면서 옛날에 하던 모든 지원들은 또 물밑으로 다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댐을 짓기 위해서 최고 부서가 국토부였는데 이게 이제 도지사로 바뀌고 다시 해서 이제 국토부 한 발 슬쩍 물러섰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댐이 명칭과 상관이 없습니다. 홍수 조절 댐이든 식수 전용 댐이든 뭐 농업용 댐이든 상관이 없이 댐을 짓는다는데 오직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댐 희망지 신청제를 보면 다른 지역 사례인데 댐을 여기 만들겠다고 군수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은 보통 군수는
자기가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던가 예. 아니면 건설업체랑 상당히 민감한 관계 또는 그 지역 유지들과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관계 좋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 유지 또는 이런 사람들이 댐 수몰지에 땅을 사게 됩니다. 예. 그래 되면은 나중에 댐이 건설이 되게 되면은 이게 땅값이 엄청 올라가 버리거든요. 예. 거기다 나무를 심으면은 예. 땅값이 더 올라갑니다. 나무값이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 어떻게 보면은 유지라 그럽니까? 토 세력과 연결이 돼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찬성론자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반대하는 어떤 척에 대해서 논리가 뭔가 하니까 그러면 홍수가 나면 어쩔 건데 예. 내 목숨은 어떻겠느냐. 예. 이와 같은 어떤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식 예. 행정으로 예. 가게 되고 그러게 예. 되면은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댐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찬반이 경로는 있다. 근데 최종 결정은 내가 군수인 내가 어떤 도지사인 내가 한다. 그래서 댐을 찬성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왜냐면 반반이 돼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은 그 댐 희망지 신청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가 좀 더 댐을 쉽게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마천분에 사시는 분들 두 주민 말씀 들었는데요. 한 분은 산사태 문제라고 하고 한 분은 홍수 피해 루사태 얘기는 2002년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강용근 의원은 혹시 이 의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사실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그 파악된 바는 없고요. 예. 과거에 제가 4대강 사업을 할 당시에 예. 그 독일의 헨리 프라이제 박사님이시던가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그 독일 외국 교수가 예. 있었습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4대강 사업 목적을 홍수 수해 방지나 이런 목적이 들어가 있는데 절대 거기에 더 피해가 갔으면 갔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발표를 하면서 예. 4대강 사업은 박살을 내야 된다고 주장했던 예.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4대강 사업이 2년 만에 발표하고 공사 진행이 2년 만에 끝났습니다. 예. 완전히 졸속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폐해가 지금 고스란히 나타난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독일 교수의 말만 들었어도 우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문제나 이런 게 개선이 됐을 건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주민들도 지금은 자기가 지금 홍수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여기에 댐이 건설되면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지금 예. 인지를 못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박장호 교수님께서 댐 희망지 신청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지리산 댐의 경우에 다목적 댐은 댐 희망지 신청제의 대상에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미 정부 계획에 잡혀 있으니까 새로운 댐만 그 대상이 되는데 아마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선진 팀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경상남도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쨌든 좀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환경단체 입장에서 전라북도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싶으십니까? 네, 지금 남원시의회나 전북도의회에서 이제 성명 지리산댐 건설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 이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예. 주민분들과 함께 경남도에 항의 방문도 가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더 많은 주민들과 함께 계속 활동을 해 나갈 테지만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말고 의회와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 대 지자체로서 예. 직접적으로 좀 강하게 항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예. 네, 이렇게 전북도에는 전혀 설명에 의견을 구하는 이런 절차도 전혀 없이 예. 지금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네, 전북도와 남원시에서 예.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예. 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너무 조용하거나 잠잠하다. 크게 보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용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또 생길 겁니다.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도에서 전라북도와 도의회와 그러니까 정치권, 행정 각각 역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게 좀 압박을 가해야 된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지금 움직임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 도 차원에서도 그러한 부분들, 이 경상남도에 어떤 더 일방적인 더 발표들이 생겼을 때 도에서도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 도의회랄지 또 남원 시의회 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전라도당에서 당론으로 삼고 또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이런 모습들은 지금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더 만약에 이게 가시화된다면 아마 저희 전라도민 전체가 다 아마 붕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용역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도내 한 연구기관에서 그 지리산댐 건설에 따른 피해 영향에 대한 용역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용역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된 내용으로 보면 지리산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 지리산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한 것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 외의 자료들은 그 농업 부분이랄지 뭐 기후 변화랄지 이런 거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사실 없는 것으로 그래서 주변 지금 다른 댐 지역의 인근에 이제 피해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담은 거고 좀 구체적인 수치는 안 돼 있지만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댐을 건설하게 되면 과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초반부에 이제 이선진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생태계와 환경 파괴 부분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 하니까 더욱더 그런데요. 자연의 원형을 훼손시킨다라는 측면 외에 생태계라든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네,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교수님 더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댐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단절이 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댐 수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피해를 또 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댐을 만들어서 물을 채움으로 인해서 아까도 초반에 주민 생활에 끼치는 영향으로 이야기 됐었던 안개일수 증가, 이런 기상 변화, 특히 지금 남원시 산내면, 함양군 마천면 이 지역은 굉장히 깊은 골짜기이고 지금도 굉장히 습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일교차도 크고 그런데 만약 댐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커버가 되는 정도지만 이게 댐이 생기게 된다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지리산 인근에는 실상사와 같은 오래된 사찰들 그리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댐이 생기게 되면 건축물이나 그 보물들이 빨리 부식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댐 건설, 이 대규모의 국책 사업이 계획이 하나가 이렇게 물망에 오르게 되면 그 지역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굉장히 민심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주민들 간의 반목이 생기는 정말 친구들도 이렇게 등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선진 팀장님 말씀 처음 해주셨던 것은 댐 건설하게 되면 이 생태계가 단절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 피해가 난다든지 당연하지만은 환경 영향 평가상에서 그런 것들이 아주 교묘하게 덮어갑니다. 무슨 얘기가 하니까 피해가 있더라도 대책이 있다. 그래서 댐 건설과 관련된 어떤 재판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중지 가처분 낸다든지 무효소송 낸다든지 했을 때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지금처럼 환경 피해가 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재판부를 설득시키기엔 아직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북도에 물론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북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리산댐의 어떤 잘못된 논리를 공학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진 홍수, 예. 그리고 만들어진 가뭄. 예. 홍수는 이만큼 나는데 이만큼 난다고 부풀리고, 가뭄이 나도 안 하는데 가뭄이 났다고 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보통 댐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논리가 그동안에 국토부나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보고서 10건 이상이 나왔었어요. 예. 이런 어떤 보고서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국토부가 어떤 논리로 이 대응해 왔느냐. 그 논리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는 여기에 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그것이 다목적 댐이 됐든 식수든 홍수 조절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명분은 그게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북도가 예.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어떤 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만약에 재판이 벌어진다 하면은 대응할 수 있는 예.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여기서 하나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그 홍수 조절용 댐으로 건설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상남도는 다목적 댐, 식수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세 분께서는 어쨌든 홍수 조절용이든 다목적 댐이든 다 어쨌든 건설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댐이 건설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공학적으로 밝혀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라북도에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정교하게 하려면 상당히 좀 방대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상남도도 이 지리산댐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 추경에 올 추경에 지금 2억 5천만 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의회 지금 심의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이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어떤 피해가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이거를 데이터화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 예. 그게 이제 대응책으로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 집행부에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 김두관 지사 시절에 예. 제가 그 당시 낙동강 4대항 중에서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이 지리산 댐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것들을 저희들이 쭉 한번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도지사가 바뀌어버리니까 예. 뭐 난데없이 그냥 댐을 또 만들겠다고 들었었는데 이와 같이 경상남도를 포함한 국토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의 정책 흐름들을 잘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 과연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고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놔야 예. 앞으로 대응을 할 때 예. 쉽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적당해가 넘어가면은 재판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그게 조금 알겠습니다. 부실이라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그 시민사회단체가 이때까지 대부분이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 점을 전북도가 꼭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교수님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 지리산댐 문제가 잠복됐다가 또 다시 논란이 불붙고 또 잠복됐다가 또 일어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 사업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미리 이러이러한 논리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근거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그 인터뷰에 보면은 그 찬성하시는 분께서 생태계는 그 조금 있으면 다시 복원된다. 그리고 사람 사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선희 부장님?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예. 네, 그 반대 의견 인터뷰, 그러니까 찬성, 예. 댐 찬성 인터뷰 예. 하셨던 분이 워낙에는 반대 대책위원 예, 예. 네, 위원장도 하셨던 분이신데 예.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셨는데 물론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복원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물들도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하고요. 예. 오히려 사람들보다 적응력이 더 뛰어나서 뭐 댐이 생기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 이 규모가 예. 댐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한 그런 정도가 이제 크다고 보고요. 예. 네. 또 사실 아까 그 이제
그 댐, 지리산 댐이 건설되면 미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예. 좀 얘기하다가 좀 빠뜨린 부분이 예. 있다면은 지금 그 지역은 댐 건설 예정지 인근에 그 함양군부터 해서 남원시 이제 산내면, 인월면 이쪽은 뱀사골 계곡도 있고 예. 지리산 둘레길이 시작되는 예, 곳이라서 예, 예. 관광 명소이기도 한 곳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런 관광 산업이나 이런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예. 댐 건설이 생태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농업, 축산업, 관광산업 모든 것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자연환경 파괴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더 손해가 돌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 강영구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인접한 지역이 이제 남원시 산내면이고요. 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인월면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가장 민감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반응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들으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뭐 저희 남원에 있는 같은 주민이고 해서 예. 그러면 그쪽에가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쪽 지역을 고랭지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한 현재 농업 정책에 고랭지 분야로 많은 정책적 사업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농민들이 생활터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축산업이며 그런 고랭지 채소며 과일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 원만히 잘 가고 있는데 이 댐 하나로 인해서 그러한 농업 정책들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식수댐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된다면 그 일대는 어떤 농사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예. 지경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이 기후 변화로 생태계 뭐 환경 변화 문제 이런 거 외에도 그런 규제들도 걸리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우리 남원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백지화해야 된다는 게 우리 남원 시민들의 주장이죠. 예. 남원 시민들의 주장을 잘 담아서 지금 전달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박장원 교수님 어떻습니까? 댐이 가지는 부정적인 기능 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이게 이제 그 국립공원에 댐이 들어서는 것은 좀 더 각별한 그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잠깐 좀 짚고 좀 토론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일단 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예. 생태계를 댐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파편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천이 계속 변화하지 않습니까? 침식, 퇴적되면서 댐이 하나 들어서는 것은 몇천 년의 어떤 그 역사를, 그러니까 자연의 역사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천년 만년이 가더라도 예를 들어 지리산 자락에 댐을 하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한 지형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댐이라는 것은 엄청난 환경을 예.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 18,000개의 댐이 들어서 있는데 예. 대부분의 댐들이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어떤 댐들은 녹조가 발생한다든지 예. 수질 악화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의 하천 선진 국가에서는 댐을 만드는 것이 아주 엄격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댐을 만들 수 없는 예. 돼 있고 그리고 기능을 상실한 댐이라든지 또는 친환경적으로 볼 때 아주 불리한 댐들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백 개를 철거를 했죠. 예. 일본에도 최근에 그 댐 하나 철거하는 게 아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예. 우리도 이와 같이 하천을 볼 때 댐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천을 좋게 만들겠다. 예. 이런 인식보다는 예. 자연은 있는 그대로 다시 예. 해서 강은 흐르게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하천에 건설된 이 보도 그 철거를 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토론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그 미처 못하신 말씀을 잠깐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진 팀장님께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아, 네. 예. 지금 좀 전에 그 국립공원이랑 연결해서 그 이제
1999년도에 영월댐 건설이 백지화될 당시에 그때 조사를 했을 때 동강의 환경의 가치를 그 당시에 연 1,112억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댐 건설을 두고 어떤 경제성을 분석한다든지 경제적 효과를 말할 때 어떤 환경의 가치에 대한 고려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환경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가치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환경의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한 그런 종합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박 교수님. 우리가 4대양 사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조 원이 들어간 따지고 보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잘못된 논리를 제공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훈포장을 받고 그리고 정부 용역을 어느 교수는 200억짜리도 받고 이와 같이 엉터리 사업이라도 거기에 부역을 하게 되면은 훈포장 받고 용역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우리 사회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게 지금 지금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2, 제3의 4대양 사업 그리고 지리산댐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엉터리 논리를 제공했던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어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만이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로 기결이 되는데 우리 이 정치가 잘 돼야만 이 모든 게 정치 행위니까. 그래서 플라톤의 어떤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정치를 외면할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잘못된 비일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한다. 라는 경고가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지리산댐, 지금 식수댐 건설 문제는 이미 우리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역 주민들 또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또다시 댐 건설을 언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에 우리 영호남의 갈등만 초래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하루빨리 낙동강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지리산댐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리산이 우리 지역과 가까이 있고 또 지리산이 전라북도와 붙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산댐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이 국립공원 1호라는 점, 우리가 이 지리산댐을 주시해야 될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